편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강의가 처음이라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과거에 같이 근무를 했고요. 사실은 제 이야기 하나하나가 사실 해도 되는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준비한 거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현재 CEO를 하고 있기 때문에 CEO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건 오늘 여러 학생분들이 좀 회사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코어 컴피턴스라고 제가 한번 붙여가지고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홈쇼핑 사업 생태계, 그 다음 홈쇼핑 사업 구도, 그 다음에 홈쇼핑 비즈니스 구조,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CEO의 롤이라면 먼저 생태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자기가 일하는 비즈니스의 생태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저는 역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체인지한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파악을 통해서 항시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산에 가시면 산 때문에 넘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돌뿌리가 탁 걸리면 넘어지는데, 그런 돌뿌리가 항시 이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시 CEO는 조그만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태계적 관점에서 자기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어떤 큰 데미지가 없는지 항시 주의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또 생태계 파악을 통해서 계속 미래의 신수종 사업을 끊임없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기존 비즈니스는 경쟁이 심화되면 도태하기 때문에 계속 회사가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수종 사업에 대해서는 항시 생각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태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업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의 정의는 굉장히 길고 좀 빠졌지만 깊게 또 크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암트랙이라고 미국의 회사가 있죠. 철도 회사. 미국에 거의 독점하는 제일 큰 암트랙이라는 철도 회사가 있는데, 그게 2000년 초만 해도 미국의 제일 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암트랙은 암트랙은 20세기 초는 제일 큰 회사였지만은 자기 업의 정의를, 철도 회사라고 업의 정의를 하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별로 못 컸어요. 근데 암트랙이 생긴 후에 포드 자동차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전국의 고속도로를 벌써 1930년도에 전국 고속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차보다 자동차로 수송하는 것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대형 수송기가 나와서 비행기가 열림으로써 운송수단에 있어서 철도보다 훨씬 편리한 자동차와 비행기가 나오면서 암트랙의 그런 성장사가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업의 정의를, 운송수단에 관한 업의 정의를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제가 보면 철도 수송이라는 데 한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에 근무하시면 계속 성장에,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의 정의를 크고 길게 그리고 깊게 정의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CEO의 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업의 정의가 끝이 나면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간다.
그리고 1단계가 어디고 2단계가 어딘다. 이런 설정을 꼭 해준다. 이거는 일종의 말하면 큰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선장이 배를 운행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생태계나 업의 정의를 해서 관점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선장이 방향타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방향을 설정하면 그걸로 가기 위해서 물적이나 일적 자원을 조달해줘야 됩니다. 배로 말하면 기관도 설치해야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전부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그 조직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조율해주는, 즉 밸런스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조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조직의 조율상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직들이 결론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직 문화가 적합한 조직 문화를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초기에 대량 생산에 우리 OEM 베이스로 우리나라가 제조업 베이스로 성장할 때는 완 디렉션 문화가 참 좋은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갔고 이미 중국 같은 나라에 제조업으로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세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와 같이 이 기업 문화라는 것이 이 방향과 적합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는 계속 체계화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스템적으로 굴러가야지 사람에 의존하지 않도록 업무 시스템을 끊이고 지금은 이제 그게 주로 IT화 하겠죠. 그런 데서 방향 설정과 이런 펑션을 통해서 계속 기존 비즈니스가 고잉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CEO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면 이제 하나 강조를 드리면 현재 저희 기업은 핵심이 유니크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차별화라는 말도 쓰는데 유니크가 여러분들 앞으로 경쟁력에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크 해지려면은 우선 지식 습득이 많으시는 공부 다 잘 하시는 건데 지식 습득을 통해서 남이 하는 좋은 걸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대표로 모방이 있죠. 그래서 유니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셔야 되고 또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죠. 이거는 글로벌 경쟁력이었고 이미 우리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걸 베이스로 해서 감성이 들어가야지 유니크해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각자 직급에 따라서 아직도 이걸 하셔야 되는 부분이 계시고 이게 마스터가 상당히 되신 분들은 감성적인 분야, 즉 미술로 말하면 대생을 하신다든가 음악적으로 감성을 키운다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분 그림이 하나도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그림이 다르죠. 음악도 하나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악도 부르는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런데 기업에 나오는 제품만은 다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이 시중에 다니면서 왜 이런 옥수수 수염차 하나 내놓으면 다 똑같이 옥수수 수염차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글로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크한 거는 감성에서 나오는데 감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유니크하니까 전부 이것만 공부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기본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하에서 감성을 개발하시도록 시간 나시면 한 10% 정도는 이런 데 투자를 좀 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만든 이 생태계를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보는데 이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린 거 이건 뭐 또 다른 형태로 그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회사는 머천다이징이 있고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 컴퍼니니까 온라인 채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이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부 배송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큰 이제 생태계가 있는데 이 머천다이징을 예를 들면 저희는 머천다이징은 MD라는 머천다이저가 이걸 갖고 옵니다. 그러면 머천다이저가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카테고리로 보면
저희는 생활용품과 패션에서 큰 회사입니다. 패션은 굉장히 트렌디한 겁니다. 시즌별로 계속 새로운 여러분 옷을 매일 요새 갈아입으시잖아요. 두꺼운 옷을. 그러니까 패션 상품은 시즌형적인 성격이 많고 생활용품은 꾸준히 쓰는 겁니다. 근데 생활용품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느냐? 디자인에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이 병 모양이 우리나라 병 모양이 이게 병이 생활용품이잖아요. 대표적인. 근데 뭐가 다르냐? 디자인이 다른 거예요. 물도 사실 비슷하죠. 여러분 비싼 물 유명한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태리 식당 가면 비싼 물 팔죠. 여러분 이태리 식당 가서 비싼 물 사보세요. 뭐 이태리 말로 쓰는 그럼 색깔이 푸르습니다. 푸른 병에 디자인이 참 좋습니다. 그게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유니크 하려면 패션은 시즌적인 트렌드를 잘 따라줘야 되고 디자인, 생활용품은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한데 우리나라 아직 디자인적으로 좋은 제품이 많이 안 나와 있는 셈이죠. 여러분 뭐 현대 스포츠카 성능은 제가 보면 페라리랑 별로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디자인적으로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난다 그렇게 봅니다. 현대는 저희들이 원래 주력이 여기인데 저가형 시장이 지금 이제 크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주력으로 하지는 않지만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저가형 시장이 또 미니샵, 저 화장품에 또 페이스샵이나 그런 저가형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 뜨고 있고 이제 금융 상품들이 대표적으로 보험 상품이 온라인 시장으로 들어와요. 저는 온라인만 제가 설명드려요. 그 다음에 여행이나 서비스 상품들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러거주리 시장, 명품 시장. 여러분 명품 다 갖고 계시죠?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지금 전 세계는 상품의 트렌드는 러거주리와 저가형만 있습니다. 중간에 없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10,000원짜리 옷을 원가 3,000원입니다. 중국 생산하는 10,000원짜리 옷을 그 시즌만 입고 버리지 않습니까? 일반 용품은 저가형으로 사고 옷을 말해요. 그 다음에 몇 개는 자기가 아주 취미 있는 건 고가를 사는 이 두 시장으로 양분화 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유명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보스턴 컨설팅에서 이걸 한 10년 동안 조사해서 이 저가형과 고가형 시장에 관한 유명한 책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메스티지입니다. 옛날에는 고가형은 비싼 사람만 썼는데 지금은 대중들이 프레스티한 상품을 원한다. 그래서 요새 보면 아주 최고가 제품들이 서브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정아 씨 그 입은 옷 있죠? 그거는 최고품이 아닙니다. 그게 유명한 제품의 서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아디다스 가시면 아디다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디다스의 고가형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유명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푸마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양분화되는 거예요. 저가형과 러그저리. 그 다음에 향후에 비어있는 시장이 시니어. 지금 우리나라 시니어 인구가 굉장히 많죠. 계속 늘어나는데 특히 의료보험의 발달로 계속 늘어나는데 시니어 사이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시니어에 관련된 온라인 사이트 이런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프라인도 잘 없어요. 이 시장이 향후에 굉장히 클 것이다. 저렇게 보고 있고. 이런 이제 카테고리에서 MD는 이걸 조달하는 사람, 밴드. 저희를 밴드라고 부르는데 이 밴드와 그다음에 이 밴드 중에 특히 저희들 이런 카테고리에 적합한 걸 잘 공급하는 전략 밴드. 그다음에 저희 상해사무소는 이제 중국이 세계 제일 큰 제조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제품의 9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소싱 사무소가 상해에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글로벌 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밴드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점은 유통업체가 없습니다. 이 밴드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없다가 해방 후에 제조 중심으로 제조해서 수출하는 중심으로 크다 보니까 이런 밴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쯔비시는 뭐 하던 회사예요? 미쯔비시 상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쯔비시 상사. 그러면 500년 된 유통업체란 말이에요.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건을 공급해 주던 사람이다. 그러면 미쓰이 상사. 그 다 교토에 있던 유통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유통업체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벤더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중간에 그런 연결해 준 사람이 미들맨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부동산 살려면 땅 살려면 땅이나 집 옮기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부동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약하다 보니까 상품 개발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스위스의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를 봤는데 한 130년 된 아시아에 예를 들면 유럽 브랜드 한 200개씩 갖고 있는 아주 그런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통업이 상당히 낙후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MD들이 이제 그런 고전을 하는데 이런 요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고 이런 중간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조달합니다. 조달하면 채널에 들어오는데 이 온라인 채널 말고 이 오프라인에서 대표적으로 할인점, 여러분 뭐 이마트나 이 할인점이 이제 저희들 영업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구조상 특이한 게 나라가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전 지역이 5시간 안에 다 들어가죠. 고속도로하고 철도하고 비행기 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5시간 안에 다 들어가고 인구가 밀집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할인점이 300개를 한 250개를 넘으면 그 오프라인적으로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로 할인점 이용하시죠. 자, 24시간 하죠. 또 뭐 어떤 데 20시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완비되어 있죠. 주차장 가면 서비스 좋죠. 다 해주죠. 그 다음에 물건 가면 한꺼번에 다 보죠. 뭐 바로 물건 해서 결제하고 어떤 데는 배송도 해주죠. 집에까지. 또 AS 잘 해주죠. 바로 반품되죠. 그러면 할인점과 온라인이 구별이 잘 없어진다. 지금 이제 이 할인점 한 300개 되면서 제가 처음에 회사 들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할인점이 지금은 온라인 이용하는 거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으로 불편함이 없다. 온라인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할인점에 큰 이제 변화가 있었죠. 이마트가 PB 상품화를 하면서 기존에 이런 제조사들 제품을 지금 급속히 잠식하고 있고. 둘째는 기획 상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기획 상품을 내는 회사인데 이제 1년 정도 기획을 해서 기획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할인점이 대표적으로 저희의 생활용품 부분은 심각히 타격. 생활용품과 전기전자 제품에서 상당히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계의 변화가 있다. 백화점은 현재 저희랑 러그저리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백화점 입장에 보면 저희들이 이 시장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세계 최고의 명품은 어디서 나옵니까? 명품 시장이 제일 큰 데가 이태리의 밀라노입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저희들이 이제 가서 시중에 파는 것보다 한 50%, 60%의 가격대에 직수입해서 저희들이 팔고 있고 상당히 잘 팔립니다. 같은 명품인데 어제 이제 제가 저희 와이프가 뭐 난리가 났어요. 백인데 유명한 백인데 그 브랜드는 한국에 많이 인지된 건 아닌데 유명한 백입니다. 근데 그게 시중에 150만 원 한답니다. 우리가 80만 원에 공급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주문을 하면 직접 저희가 구매 대행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러그저리 시장에서 지금 백화점이랑 저희 경쟁을 하고 있고 인포머셜은 이제 TV에서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인포머셜이 전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제는 인포머셜은 그렇게 큰 경쟁 상대는 아니고 단 보험, 금융의 보험 사이트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각 이런 패션의 생활용품의 이런 전문 카테고리가 인터넷에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한테 영향을 일정 부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면 현재 비즈니스 제일 큰 건 방송이고 방송에 지금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티커머스 여러분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디지털 TV를 안 보시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실 건데 지금 이 방송을 들어가시면 디지털 그 셋업박스를 하시면 인터넷처럼 인터랙티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막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인터넷이 있고 그다음에
요새 모바일로 커머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를 이용하는 다이렉트 마케팅이 있는데, 방송은 이 생태계상으로 보면 저희는 PP입니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커머스를 공급하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 간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 말고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요새 제일 많이 보는 콘텐츠가 뭡니까? TVN이죠. 안 보셨어요? 공부하신 거 안 보시나 보다.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야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N이라는 거. CJ 사는 거. 아시죠? 스캔들하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나오면 우리 채널의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우리 시청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콘텐츠의 동향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인터넷 쪽에서는 저희 최대 경쟁사 오픈마켓의 G마켓 옥션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종합쇼핑몰, 저희들은 이샵이라는 최대 종합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말고 뭐 CJ몰도 있고 H몰도 있고 또 인터팍도 있고 DN샵도 있고 다양한 종합몰들이 있고, 전문몰도 이제 각 사이트, 각 카테고리마다 전문몰들이 있죠. 포탈, 대표적으로 이제 NHN이 최근에 이제 포탈 커머스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고, 또 다음은 DN샵으로 패션이나 화장품 시장을 상당히 강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문물로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경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책종의 책에 가 있는 예스24 이런 데가 이제 저희들 대표적인 경쟁 상대고. 근데 가격 비교 사이트는 이제 구매할 때 다 가격 비교 사이트 들어가시죠. 그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제일 두각을 내고, 뭐 애누리닷컴도 있고, 예, 그렇죠. 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희한테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이시 호스팅은 이제 일반 오프라인의 밴드들이 인터넷에 오픈마켓에 쉽게 올릴 수 있도록 호스팅 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탈로그는 경쟁 상대가 카탈로그 업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카탈로그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다 거의 실패를 했고, 이게 굉장히 코스트가 비쌉니다. 미니멈 코스트 30%가 되기 때문에 일반 업체는 하기 어렵고, 여기에 이제 유일한 경쟁자가 네트워크 마케팅. 대표적으로 이제 아메이가 저희들의 대표적인 경쟁사고, 또 저희들의 또 하나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웅진. 우리가 정수기, 연수기 이런 걸 많이 파는 회사인데 웅진이 나오고 저희가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거는 왜냐하면 찾아가는 타겟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카탈로그는 타겟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이제 경쟁 상대가 있다. 그럼 이쪽 채널별로 보면 방송은 저희 지상파가 항시 이제 저희하고 또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DMB, 그 다음에 SO. 우리는 이제 SO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제 저희들은 결론은 경쟁도 있지만 지상파를 통해서도 저희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많이 개정되면. DMB로도 보낼 수 있고, SO도. 저희 이제 현재 주력은 SO로 보내볼 거예요. 그 다음에 T커머스와 방송을 합해서 디지털화되면 전부 디지털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통합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센터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중요한 그 생태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가면 지금 하나TV하고 메가TV처럼 웹TV가 있습니다. 이 웹TV는 향후에 IPTV로 바뀔 건데, 지금 웹TV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 M커머스를 가면 통신사, M커머스 하기 때문에 이 통신사가 그런 웹TV와 IPTV와 지금은 오픈마켓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도 이제 저희 경쟁 상대다. 향후에는 M커머스가 여러분 생활에 아마 주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아이포드? 전화기. 미국에서 나온 거. 그걸 딱 보시면 앞으로 이제 이 M커머스 시장으로 간다. 굉장히 편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아주 자연스럽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커집니다. 화면이 이렇게. 그래서 아이포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글이 이번에 아이포드와 같은 형태도 나옵니다. 아이포드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구글이 요 M커머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아마
주력으로 크지 않겠나. 이제 지금은 화면이 자꾸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만해지는데, 아이포도 요만한데, 유기 다이오드로 가면은, 그 화면이 밝혀집니다. 지금 LCD에서. 글로 가면 아마 곧 M코머스가 이제 저희들이 커질 거라 이렇게 보고. 이제 카탈로그를 가면은 이 제작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작사의 동향이라든가 인쇄업자. 또 카탈로그는 우체국이 주로 배급하고 사송업체가 있습니다. 우체국이 매년 올려요. 비용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로 가면 저희 이제 카스토머가 있는데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객을 접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저희 GSTS 자회사가 있고 이 TM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만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전문 콜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관계라든가 이제 배송은 택배사, 전담사, 택배기사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택배기사의 동향이라든가 전담사 동향이라든가 TM의 동향 다 저희들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즈니스 자체의 환경이고 이제 대외 환경으로는 저희는 방송의 허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 방송의 규정을 저희들이 꼭 짓고 3년마다 저희 허가를 받기 때문에 방송에 관련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정위는 저희 표시 광고가 공정위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제일 많이 적발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업체들은 저희보다 훨씬 크지만은 적발이 돼도 그건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저희가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표시 광고에 전부 이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공정위에 제일 많이 걸리고 또 국세청 뭐 여러 가지 세무 관계가 걸리고 식약청은 저희들이 한 32만 개 정도 제품을 파는데 인체에 관련된 거는 전부 식약청에 관한 이거는 전부 형사고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보원은 이 소비자 관계에서 이 공정위 소속의 소비자 보호원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행정을 저희들이 전부 소비자 관계에 뭐 리콜이라든가 이런 걸 다 관장하고 그다음 NGO가 이제 우리나라 NGO 굉장히 셉니다. NGO들이 최근에도 뭐 환경이 스팀 청소기가 저희들이 팔고 있는 이제 주력 제품인데 거기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전부 이제 지금 뭐 리콜은 아니지만 이제 다 좀 고쳐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가 영향을 많이. 지금은 가장 큰 이제 문제는 저희들 보면 심각한 위험이 이제 TV. 지상파 TV에서 요새 경쟁적으로 불만 제로하고 이영돈 PD. 예. 근데 그게 다 그 NGO나 언론은 저희가 보는 것처럼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위험하면 식약청에서 다 걸리게 돼. 소보나 식약청에서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는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억울하긴 하지만 근데 소비자는 누굴 믿냐면 여기를 믿어요. 여기를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비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하나 빠진 해외로 가야죠. 해외로 이제 저희들은 선진국 시장은 가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셋업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는 이미 이제 성장이 거의 멈춰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새롭게 성장하는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또 중앙아시아, 석유가 많아요. 그다음에 러시아, 또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적합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을 또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태계를 파악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장사는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면 저희는 장사의 구도를 어떻게 그리냐면 6개 축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홈쇼핑이 있고 머천다이징 부분과 마케팅인 온라인 채널, 그다음 플랫폼, 커스터머 서비스, 오거나이제이션 컴피턴시, 뉴 비즈니스 이렇게 6개 축을 그려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가장 당면하다 보다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과제는 저희 아이덴티티. 저희가 원래는 이건 이제 벤처 같은 업종인데 옛날에는 TV 홈쇼핑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12년 전에 이걸 설립하면서는 모토가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홈쇼핑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아이덴티티였는데
믿을 수 있다는 건 이제 다 인지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저희들 아이덴티티가 되기 어렵다. 편리한 거는 이제 저희가 보면 편리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 가서 물건을 사는, 할인점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 결코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아이덴티티를 새로 정립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건 제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우선 머천다이징이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머천다이징은 밴드와 전략 밴드, 해외 지사를 그리고 소싱을 기존의 채널 비즈니스 분리해서 통합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이슈고, 이 머천다이징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저희들은 그 다른 회사와 달리 여러분 그 백화점이나 할인점 가면 물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쫙 깔아놓고 팔죠. 근데 우리는 주력이 TV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팝니까? 한 개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쫙 깔아져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가 중요하냐? 상품을 기획하는 역량이 굉장히 소비자에 딱 맞는 상품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쫙 깔아놓고 소비자 선택하라는데 우리는 그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획 역량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감성적인 겁니다. 그거 아무리 공부해도 못 찾는 사람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저희 키워드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경쟁, 또 머천다이징을 따로 통합,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없죠. 아주 특수한 제품 말고 우리나라 제조를 안 하기 때문에 글로벌 소싱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제가 그걸 키워드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인 온라인 채널은 저희가 케이블 TV, e샵, 종합 쇼핑몰이고, 이스토어는 오픈 마켓이고, DM은 카탈로그, 모바일 코머스, 그다음에 DB 마케팅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에요. 저희 고객 베이스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200만 정도 고객 DB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DB입니다. 저희 DB는. 그다음에 이제 CRM 활동을 해야 돼요. 이것을 저희들은 이런 많은 온라인 채널을 다 채널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얼만큼 잘했냐. 그것이 저희들의 핵심 관건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은 이런 콘텐츠는 갖고 있는데 그걸 보내려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TV에 꽂으려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TV에 꽂으려면 이 SO라는, 여러분 뭐 집에 케이블 TV 보시죠? 그러면 자기 사는 지역에 SO가 있습니다. 돈 내고 보실 겁니다. 여기에 저희 막대한 비용을 들고, 저희 연간 1,000억 정도 내는데 여기에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을 보내려면 이 DMC 센터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꽂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T커머스도 마찬가지고, 웹은 공짜입니다. 인터넷은 공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IPTV, DMB 다 돈을 내고 꽂아야 됩니다.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은 종합쇼핑몰, 이마켓플레이스, 쇼핑정보, 포털 전문서, 이게 다 저희들은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제휴를 하든가 비용을 지불하고, 안 그러면 이런 사이트를 사가지고 육성을 해서 저희들이 플랫폼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과제다. 그 다음에 DM도 카탈로그를 보낸다는 그 자체가 저희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 모바일, SK텔레콤, KTF 다 이런 모바일, LG텔레콤에 모바일 보내는 것도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와이브로라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VoIP도 이쪽의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전화기 쓰실 때도 그 안에 저희들이 이런 PP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 여기서 포커싱을 두는 건 동영상 쪽입니다. 저희들은 TV로 컸기 때문에 동영상 제작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포커싱을 두고 하고 있고, 커스터머 서비스는 고객을 로얄하게 만드는 데 저희 핵심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택트 센터, 디스트리뷰션 센터, QA를 커스터머 서비스에 저희들이 두고, 이거는 그 오프라인보다 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프라인과 대등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 비즈니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사업이 있고, 아까 그런 신성장 국가에 저희들이 지금 집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PP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방송 관련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정 관련으로 하나 합작으로 앨리스 TV라는 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사업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IT 이네이블러 쪽에 저희들이 관심이 많고, 아까 말한 EC 호스팅 같은 게 대표적인 IT 이네이블러입니다. 그 다음, 아까 시니어 카테고리라든가, 러그저리라든가, 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중고차 시장이나 이런 뉴 카테고리에 저희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뉴 사이트는 새로운 인터넷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판도라 같은 건 최근에 나온 그런 동영상 사이트죠. 그런 뉴 사이트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는 회사가 조직 운영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의 조직 운영은 저는 심플하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인재 확보, 조직 문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뭐 인프라 투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인재 확보는 그러는 우수한 사람을 계속 신입사원과 경력직을 적절하게 미스해서 채용을 해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인사제도 완비하지만 또 하나는 저희는 R&D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라는 게 없습니다. 단 이런 부분에 다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R&D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은 원래 TO 말고 추가적으로 R&D 요원을 둬서 이런 이 생태계 변화와 따라서 계속 디벨롭할 수 있도록 저희는 R&D 차원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이고, 기업 문화는 절대로 저희들은 완 디렉션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창의, 자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 다양성, 이것을 저희들 모토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특징이 다양성, 다양한 인원이 모여야만이 그런 창의가 나온다는 기본 철학하에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있는 건 아직은 책임과 권한 평가보다는 근무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근무 환경 자체도 굉장히 창의적인 근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 뭐 연극 공연도 가고, 또 뭐 아침에 출근할 때 뭐 가끔씩 연주도 해드리고 뭐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지만, 사무실 환경 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 대표적으로 이제 디자이너들이 많이 모이는 사무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디자인화된 그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무 여건 자체도 환경 자체도 상당히 창의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수익이 나는 대로 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 구도 하에서 우리가 회사 포맷 하에서 하는 비즈니스 구도는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게 소싱과 마케팅과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성장을 할 때 유통업체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싱에서 컸지만 지금은 마케팅 주도의 회사로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주도의 회사는 고객도 훨씬 고객 지향적입니다. 지금은 이 시장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돌파 전략으로 온라인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들 이 포화된 시장을 돌파하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 TV라는 굉장히 강력한, 이거는 못 들어옵니다. 허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 TV라는 강력한 매체를 통해서 매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V뿐만 아니라 저희가 TV의 시청률이 한 0.0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0.0이면. 저희가 좋은 제품과 방송을 잘하면 0.1도 나옵니다. 어떤 때는. 그러면 이 TV와 인터넷이 연간 한 500만, 월 550만이 접촉합니다. 월. 연간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다음에 카탈로그가 저희가 월 한 230만 부 보냅니다. 모바일은 뭐, 얼마나 모바일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순간에 접촉할 수 있는 고객의 접점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프라인과 다른 거는 굉장한 매스 마케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포커싱이 매스 마케팅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즈를 이제 충족하는 게 아니라 니즈를 만들어낸다로 변형하고 있습니다. 요새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프레스티지한 상품 주든가 안 그러면 굉장히 저가형을 달라. 지금 현재는 저가형은 저희 포커싱이 아니고 매스한 고객을 대상으로 프레스티지한 상품을 팔겠다. 유니크하다는 겁니다. 프레스티지는 유니크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쪽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중에 온라인은 안 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시장이 시니어 마켓이죠. 시니어들도 의료 보조기구도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없죠. 부동산 거래가 안 돼 있죠. 뭐 중고차 팔려면 좀 불편하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집결해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TV는 앞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원사이드입니다. TV는 현재까지 우리가 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패시브하죠.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래서 이걸 강하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핑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KBS, MBC 사이에. 여러분이 채널 움직일 때 우연히 보죠. 우연히 본다고요. 근데 보면 봤는데 내가 원하던 거다. 그러면 딱 스탑한다고요. 그거 순간을 잡는 게 이제 저희들 핵심 역량입니다. 뭐로 잡느냐? 저희들은 두 가지만 쓰잖아요. 눈하고 귀. 사람은 오감으로, 물건 살 때 오감으로 사잖아요. 눈, 귀, 코, 입, 감촉으로 사는데, 제일 나쁜 게 눈이고, 먼저 늙죠. 눈이. 그 다음에 귀가 멀죠. 코가 멀고, 맛을 잃고, 맨 마지막에 촉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촉감입니다. 근데 지금 촉감도 없고, 입도 없고, 코도 없으니까 굉장히 팔기 어렵죠.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합니까? 귀가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합니까? 귀가 중요하죠. 눈이 제일 먼저 시력을 잃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딱 붙잡는 거는 음악이 먼저로 하고, 그다음 색깔로,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죠. 그래서 이게 감성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건 장사를 할 때는 소리가 먼저다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은 그렇게 안 해도 오프라인은 느낌이 중요하죠.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호스트는 나머지 세 부분, 우리 부족한 세 부분을 말로 그거를 설득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첫 번째 타겟이 음악으로 그 다음에 빛깔로 한다는 말. 인터넷은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몇만 가지 제품을 다 진열해서 찾아오게 하는데 쌍방향이기 때문에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쌍방향이기 때문에 고객 커뮤니케이션 중심센터입니다. 저희하고 거래하는 고객들은 인터넷으로 전부 유도를 해서 여러 가지 전화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통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문자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보완책으로 SMS를 많이 씁니다. 전화의 SMS를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 카탈로그는 저희의 고객 DB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한 1,700만 고객 DB인데 저희들은 DB도 크지만 주소가 완벽하게 있죠.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 배송지. 그 다음에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남아있습니다. 로그 데이터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A라는 고객이 언제 뭘 어떻게 샀고 뭘 살려다가 취소를 했고 다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로 해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이렉트 마케팅, 이 DB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전략 비즈니스 다이렉트 마케팅은 지금 테스트 중인데 상당히 어려운 건데 향후에 클 거다 저기 보고 이게 장기 타겟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은 anytime, anywhere입니다. 고객이 가장 원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내가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모바일. 3G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해외 가서도 여러분 3G 폰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볼 수 있고 지금은 아직 화면이 작지만은 곧 인터넷이 프리하게 쓸 수 있는 이미 와이브로는 프리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동 중에서 그래서 기술이 곧 진보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주 시장은 TV와 모바일로 옮겨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이런 이제 저희들 마케팅 고객의 접점 이게 접점이죠. 고객의 접점 관점에서 그러면 뭐를 팔 것이냐? 저희들은 이런 그 매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품을 일반인들이 보통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션이 아주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파는 거 잘 안 보셔서 그럴 텐데 저희들 파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어떤 데 싸게 팔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제품 주기도 하고 어떤 건 아주 특이한 디자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 뷰티가 저희들이 우선 굉장히 타겟을 하는 카테고리고요. 생활은 지금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는 중. 이전까지는 외국의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입장에서 이제 디자인을 도입해서 저희의 독특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활용품의 디자인으로 유명한 나라가 덴마크 제품들이 아주 유명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쭉 가시면 뱅앤올ufsen도 덴마크 제품이죠. 뭐 그런 일반 용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용품, 그 다음에 전기전자, 디지털, 저희들은 디지털 가전에 특히 이 디지털 카메라가 아주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쪽을 하고 있고 향후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분야나 시니어 분야나 프레스티지 쪽으로 저희들이 카테고리를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취약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기까지는 편합니다. 저희들을 이용하시면 뭐가 장점이냐면 이 쇼핑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원하는 제품을 정보를 얻으시려면 발품을 다 파셔야 되죠. 어디 가도 다 돌아다니고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터넷에서 막 설칭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데 저희는 온라인이고 인터넷은 저희 쪽에서 하지만 저희한테 오시면 TV 보면 쇼핑 호스트가 정말 쉽게 알기 쉽게 다 설명해 주죠. 또 인터넷 가면 다 자료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카탈로그로 정보가 전달되고 하는데 정보의 전달력은 저희들이 아주 장점이 있지만 구매 결정을 하고 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 전화해서 주문해야죠. 인터넷에서 주문해야죠. 뭐 공정 인증 받아야죠. 뭐 불편하잖아요. 그냥 가면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결제해야죠. 배송 집에 가서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불만이 생기면 취소해야죠. 교환해야죠. 반품시켜야지. AS 해야죠. 설치해야죠. 이게 굉장히 오프라인에 비해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프로세서가 대단히 복잡하고 길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고객에 편리하게 저희들이 제공하냐. 이게 이제 저희들은 오프라인에 대한 약점이기 때문에 강하게 해서 이 IT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저희들은 ERP를 해가지고 통합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오프라인과 다른 건 뭐냐? 저희는 정보가 원스톱으로 다 들어옵니다. 오프라인의 정보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객장에 있는 개개 점원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씩. 저희는 콜센터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주문을 하려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넣기 때문에 한 곳에 모든 정보가 취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이 뭐라 그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를 불편을 하는지,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는지, 그거를 저희들은 정보가 취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프라인이 따라올 수 있는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장점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A라는 고객이 백화점에서 한 개 사고, G마켓 가서 한 개 사고, 할인점 가서 한 개 사고, 물건 다 10군데 사면 여러분 10군데 다 가서 다 픽업 해서 이렇게 결제를 따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를 통해서 사시면 저희 이 많은 채널에서 주문을 주셔도 통합적으로 배송이 한 번에 오고 결제도 한 번에 오고 다양한 통합 서비스가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프라인과 전혀 다른 비즈니스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이런 모델이 없습니다. 미국계가 한두 개 정도 있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면 뭐 하십시오. 질문이 있는데요. 예, 하십시오. 저희 이제 직원이 많은 데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CJ를 많이 이용하지. 요즘 이제
쿠폰이 많이 들어오는데 GS는 쿠폰이 요새 잘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매일 열어보면 CJ는 쿠폰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 GS 같은 경우 쿠폰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폰을 많이 발행하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쿠폰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또 플러스라는 어떤 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마케팅 어떻게 하시나요? 쿠폰은 그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저희들이 인터넷은 패션이 약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게 아마 타겟이 다 달라서 그럴 텐데 저희들이 이제 패션을 보강하고 있는데 아마 그 쿠폰을 그냥 무작위로 보내지는 않고 쿠폰형은 다 생각을 해서 보냅니다. 저 고객한테 딱 우리가 요걸 팔겠다 생각했을 때 그렇게 쿠폰을 이게 쿠폰을 절대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보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고객에 대해서는 제가 취약한 거죠. 제가 보면 그 취약해서 그게 현재 소싱이나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약해서 아마 그럴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젊은 여자층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고객층으로 보면 약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30대 이상의 주부한테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이제 방송위원회에서 중간 방송이 사용이 됐으니까 거기에 전략을 세우는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전략 세운 저는 없고 이제 나왔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좋다고 보죠. 왜냐하면 우선 이제 이 비즈니스라는 걸 앞으로도 하실 때 MOT가 중요합니다. MOT가 뭐냐면 모멘트 오브 트루스. 고객이 접하는 우린 유통이니까 고객이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액세스를 하고 구매 결정을 해야 돼요. 두 가지의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있다고. 저희한테는. 그러면 우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이 우리 걸 봐야죠. TV를. 근데 연속극을 재밌는 걸 하면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거 보고 있지. 예를 들면 요새 유명한 연속극 뭡니까? 응? 그럼 대왕사신기 하면 그거 보고 있으면 그 시간대 방송 나가는 제품은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편성 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부서 간에. 그 시간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안 넣고 반씩 잘라 넣는다고. 그 시간에 들어가면 다양사신기 본다고 주문 안 주니까. 근데 중간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재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딴 거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좋다고 보죠. 누가 나쁘냐? 저희 같은 유통하는 회사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영화 PP 있죠? OCN. 그런 데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데가 이제. 저희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질문하십시오. 아니, 저기 질문 있으신가? 뭔가 주제가 굉장히 제한됐다고 생각하실 건 없고요. 아까 저도 말씀드린 대로 워낙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오셨고 또 그 경험이나 지식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 집결돼 있으시니까 혹시 이런 기회에 뭐 좀 자유롭게 그 기회를 몸을 내시면서 또 아니면 그 활동을 할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하셔도 아마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까먹었는데 한 12만 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까지 다 합치면 12만 건. 저희가 하루 전화 콜이 한 25만 건 정도 되니까 저희 SR이 좀 더 많거든요. 주문보다. 서비스 리퀘스트가 더 많기 때문에 한 12만 건 정도. 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인데요. 이거는 지방에서 질문이 온 거거든요. 예. 질문 내용이 예. GS그룹은 왜 M&A 소극적인지
그게 알고 있다고. 아, 소극적인 아니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직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고 싶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하나 원인이 되겠죠. 예. 네, 경영정보학과 몽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GS 홈쇼핑에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 영업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고객 DB 통합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리테일 쪽하고 GS 홈쇼핑하고. 네. 근데 지금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쪽으로 아마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데 향후 그런 GS 리테일 쪽에 정보를 받는다면 그 구분이 모호해질 것도 같아요. 그 오프라인 쪽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게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인지. 정보를 받을 수는 없고요. 예. 그러면 고객 그 비밀보호에 걸리기 때문에 예. 새로 들어오는 고객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신규 고객을 이제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DB를 받는 것은 아니고 포인트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고객이 통합 포인트를 쓰기 때문에 그 고객이 우리한테 와서 그 포인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고객을 정보는 우리가 받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고객이 포인트 카드를 써서 주문을 줄 때 그때 아마 정보를 저희 신규 고객의 예, 신규 고객만. 기존 고객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GS 리테일보다 고객이 선호한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겠죠. 예. 예. 방금 전에 M&A하고 좀 비슷한 질문이었을 텐데, GX 그룹 간의 그런 포인트 같은 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에 주유소 포인트를 합쳐서 같이 쓴다든지 이런. 예, 이제 그런 하려고 예, 지금 네, 하고 있죠. 예. 예. 보면 좀 상품들이 잘 팔려서 매진이라고 되는데요. 그 매진이라고 해서 상품이 전화를 해보면 상품을 팔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예, 그건 제가 잘 몰라드는데. 여기 화면에 TV 화면에 보면 매진이라고 상품이 중단됐다고 이제 다 팔렸다고 쓰는데 그래서 안 살려고 하다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순간에 해보셨어요? 그 후에 하셨어요? 후에 끝난 후에 예, 그러면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이제 매진됐다고 했을 때 전화를 바로 해서 있다면 그거는 방송이 위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끝나는 순간에 취소가 생기잖아요. 취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시스템상으로는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희들이 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제품이 저희 물류창고에 딱 들어와 있 100개를 오늘 팔기 위해서 100개가 물류창고에 딱 들어와 있고 그 100개 그러면 A라는 제품이 컬러가 뭐 빨간 컬러 100개만 넣어놨기 때문에 팔다가 주문이 매진되면 이야기를 해주면 매진됐습니다. 추가 주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취소가 생기고 그러면 다시 그 전산상으로 풀리면 그때 콜센터에서 받아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일에 안 팔린 걸 했다. 그거는 취소 사항. 그러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아,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조사도 오고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건 저희 시스템 아까 말씀 저희들은 다 IT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죠.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 근데 과거에 아마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어가지고 옛날에 방송에 지적이 있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뭐 완벽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시스템이 착오가 없는 한은 그런 일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죠. 홈쇼핑이라는 특성이요. 고가 제품 고객이 선택을 할 때 결정적으로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가는 그 누구나 다 손을 누를 수 있고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가였을 때는 사람들이 홈쇼핑이니까 어떻게 되냐 백화점으로 그 고객이 그대로 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불신에서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고가 상품일수록 그럴 때 그 홈쇼핑에서 이제 그 마케터들이 이제 어떤 마케팅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직은 저희들 타겟이 그러니까 미들 정도의 고객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 가끔 고가 코너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 유난히 코너에서 뭐 어떤 건 뭐 한 5, 60만 원, 100만 원짜리도 팔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제 잘못하면 의류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여성 의류는 많이 안 팝니다. 여성 의류는 저희들이 많이 안 파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고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미들 클래스에 계신 분들이 프레스티지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자꾸 가격을 할인해서 많이 팔았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들 클래스에 유니크한 일반에서 구하시는 유니크한 제품을 제대로 가격을 받아서 파는 전략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프레스티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면은 조지오 알마니 제품이 있지만 조지오 알마니의 서브 브랜드가 있죠. 예?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이 저희들이 타겟으로 보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CJ는 이 부분이 저희보다 훨씬 강하죠. 이 축이 여기만 있는 게 여러 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플랫폼을 확보하는 쪽보다는 이쪽에 이런 쪽에 더 포커싱을 둔다는 말씀. 이 축이 여러 축이 있죠. 그 축의 CJ는 여기가 강하죠. 여기하고 요거. 저희들은 요게 아니라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런 쪽과 지금 이런 부분은 이거로 많이 대체될 거라 보거든요. 이건 저희들은 플랫폼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 플랫폼을 활용하는 쪽으로 굉장히 고정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뭐 지금 그 부분은 저희보다 우월한 건 사실이고 저희들은 이런 소싱 좀 더 유통에 가까운 소싱과 이 통합 마케팅 쪽에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CJ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하는 인식도를 봤을 때 GS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고객이 인지하는 거는 이렇게 CJ는 요 PP가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지도와 만일에 예를 들면 저희들은 브랜드 이미지에 브랜드라는 그러니까 고객이 많이 인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우려를 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고객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광고를 특별히 안 해도 고객이 항상 우리를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우리 회사에 홍보하고도 이슈가 있지만 저는 그걸 항상 반대를 하는데 저희의 고객한테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거 서비스 있죠. 이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또 이 채널에서 활동들, 예를 TV를 얼마나 재밌게 프로그램화해서 보여주느냐. 저희 상당히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많이 하는 TV를 보여주는데 프로그램화해 보이느냐. 인터넷에 얼마나 고객들이 많이 와서 접할 수 있도록 뭐 다양한 쿠폰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고객들이 원하는 프레스티지한 제품들을 얼마나 올리느냐. 이런 데 저희가 포커싱을 두지. 보통 일반 제조사는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렇게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 활동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해야지 일부러 그런 걸 알리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잘못하면 과대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죠. 워낙 우리는 접촉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기억에 남는 어려운 전기들이나 해안들을 어떻게 잘 풀었는지. 저는 아직 6년째 근무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모르는데 초기에 가장 큰 현안은 이겁니다. 소싱.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도 이거 요새 TV 홈쇼핑이 유행이에요. 이제 막 성장하는데 한 개 판다고 그랬잖아요. 이 TV라는 게 엄청나게 비싼 값인데 TV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보내기 위해서 연간 1,000억을 쓴다고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입니까? 거기다 방송 제작하는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시간 한 평당 예를 들면 1억이 든다 이거예요. 그럼 1억을, 코스트가 1억이니까 얼마 팔아야 됩니까? 저게 마진이 30%니, 5% 영업이익 5% 나니까 얼마 팔아야 됩니까? 50억 팔아야 되네요? 1억이면 20억. 예. 20억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시간에 20억 파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시간에 딱 한 개 보여줬는데 20을 어떻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거, 소싱. 처음엔 이게 굉장히 어려웠고, 두 번째는, 물론 마케팅도 어렵지만 이거요. 물건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고객들이 왜 집에 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오냐. 뭐 찾아가라. 나는 안 싫다. 뭐 하여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IT화 하는 거, 저희는 ERP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있었는데, 하여간 뭐, 통합 전산망 구축하고 1월 1일 날 했는데, 한 3개월 동안은 뭐 창고에 물건이 쌓여가지고, 이 전산 처리가 다, 왜냐면 저희는 굉장히 전산이 복잡한 회사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보시죠? 할인점 가셔서 물건을 어떻게 삽니까? 쫙 걸린 데 가서 카트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잖아요. 100개 담으면 우리는 100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문이 100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이제 100개를 담았다 그럼 트랜잭션 100개예요. 그럼 이제 다 해서 중간에 빼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다시. 그 뭐예요? 취소. 취소 아니면 반품이에요. 뺄 때마다 이거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품이 일어나면요. 거래가 몇 번이냐면 주문 줬죠. 배송했죠. 반품 또 전화 왔죠. 다시. 그리고 또 누가 찾으러 가야죠. 찾으러 갈 때 반품할 때는 또 집에 없어요. 대부분 3번 전화합니다. 그럼 트랜잭션이 몇 번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객장에서 한 번에 끝나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5번인가 주문. 배송 일어났죠. 그 다음에 취소 주문, 반품 주문했죠. 또 전화 한번 택배에서 한번 돼야죠. 또 찾아가죠. 그것도 다시 제조사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6번 거래 일어납니다. 하나 가지고. 그래서 주문, 다 왔어요. 결제할 때. 다 가고 결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결제도 종류가 많잖아요. 거기서 100만 원 나왔는데 50만 원 현금 내고, 30만 원은 수표로 내고, 20만 원 카드 내고, 뭐 다양하게 결제하잖아요. 우리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100개 사면 한 400개 내지 500개 트랜잭션이 생깁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거는, 그리고 한 번에 대량 주문이 나잖아요. 우리가 많이 팔 때는 한 제품을 한 시간에 50억도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량 이 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산상으로 다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 IT가 이제 물건을 많이 팔기 시작하면 이 IT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이제 이게 경쟁사하고는 저희가 월등히 이제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걸 알면 이게 왜냐하면 트렌드가 많기 때문에 이게 패션 팔면 우리가 옛날에 패션을 팔았는데 흑자난 줄 알았어요. ERP라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왜? 패션은 50%분이 안 됩니다. 전환율이. 취소 반품이 많은 거예요. 이거 다 코스트 계산해보니까 코스트 다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상품당 다 따라다니니까. 코드가 다 따라다니잖아요. 적자예요. 그래서 여성 상품 안 합니다.
여성 상품은 이제 그때 다 패션앤들이 여성 상품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소 반품이 적은 남성 상품을 하고 여성 상품은 진짜로 연구해서 반품률이 주는 상품으로 하니까 패션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그거의 코스트 구조를 바꾸면서 그 다양한 이걸 되니까 이제 다양한 여성들이 또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사이즈가 뭐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사이즈 분이 못했는데 지금은 아래 위로 사이즈를 해서 이렇게 위 거 이렇게 다르게도 주문하고 그런 게 다 가능해요. 우리 ARP에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다른 회사의 상당히 차이점인데 그래서 이 IT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IT 역량적으로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가 세계 처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웠던 과제죠. 지금 과제는 이제 통합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좀 더 프레스티지한 유니크한 상품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국내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소싱하냐가 이제 향후의 과제입니다. 이 고객들이 좀 이 채널별로 고객들이 달라가지고 이런 소싱한 제품을 어떻게 이 고객들하고 이런 연결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잘하냐가 이제 향후에 상당히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죠. 다 하셨으면 교수님 끝내시죠. 이게